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22일 날 복귀해서 계속 근무를 할지 아니면 정말 사직하고 청와대를 떠날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찰 출신 인사로 알려진 신현수 민정수석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경랑에 휩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몇 가지 의문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난 7일 전에 7일 날 이제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유임하는 인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인사안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보고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지금 뭐 일부 얘기 나오는 대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현수 수석을 제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재가를 받은 건지, 아니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면 보고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라인을 통해서 직접 박범계 장관이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촉을 통해서 인사안을 재가를 받았는지, 이 과정 자체가 일단 지금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본다면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안을 올리고 그걸 바탕으로 대통령이 이제 숙고를 하고, 그러면서 최종 결정할 때는 어차피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대통령 사이에 어떤 조율된 이런 부분을 발표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보면은 신현수 수석의 의견과 이 박범계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과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보이고, 의견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의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인사안이 발표되면서 신현수 수석이 강하게 반발을 한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이 인사안을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았는가, 이 부분이 현재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대통령 비서실의 운영 같은 것을 본다면 행정관들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수석 비서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비서실의 어떤 전체적인 다 총 지휘하는 책임자가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는 비서관 수석을 거쳐서 비서실장의 어떤 사인을 하거나 이런 걸 거쳐서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이 검찰 인사안 신현수 사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뭐냐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전혀 뭐 지금 이 유영민 실장은 임명된 이후에 노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 와중에서도 뭔가 유 실장이 역할을 좀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보고 과정이나 재가 과정, 또 상호 조율하는 과정에서 유영민 실장이 참여를 했는지, 했다면 어떤 의견을 냈던 것인지, 또 배제됐다면 왜 그럼 유 실장은 배제된 것인지, 비서실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의문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신현수 수석을 굉장히 신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도 수석으로 있으면서 신현수 수석이 그 당시에 이제 사정비서관으로 문재인 수석과 같이 근무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인연이 굉장히 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끝내고 새로운 검찰 관계를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신현수 수석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였는데, 이것이 지금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상당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고를 했건 대통령이 최종 사인을 하기 전에, 그럼 이것이 자신의 최측근 참모인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어떤 협의를 거친 건지, 그 부분을 확인을
왜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확인을 했는데 신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번 발표된 그 인사안을 그대로 사인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석연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수석과 이 소통을 좀 잘 했다면, 서로 의견이 달랐다 하더라도 충분히 신 수석으로서는 대통령과의 소통을 통해서 나와 의견은 다르지만 대통령의 워낙 의지가 강하고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렇게 얘기함에도 반발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신임한다는 이 신현수 수석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문들. 이 전체적인 부분은 어쨌든 이 청와대 내의 소통 과정, 여권 내의 의사결정 과정, 이런 부분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만약에 사의를 표명하고 사의를 굳히고 이제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인사 실패가 되는 것이고, 전임 김정은 수석도 4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신현수 수석까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장 뭐 정치권에서 그런 비판들이 이제 쏟아질 것이고, 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 신현수 수석을 통해서 사정기관, 특히 검찰과의 이런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구상들이 헝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등등과 관련해서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계속 생길 텐데,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은 또 새로운 과제를 대통령이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만약에 신현수 수석이 뭐 복귀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유증은 그대로 남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습해야 되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이 권력 핵심부 내에 청와대 내 또 청와대와 이 내각 장관 간의 이런 소통에서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외부로 표출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든 신수석이 뭐 사퇴를 하든 아니면 다시 복귀하든 간에 일정하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좀 상처를 입은 그런 모양새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